자,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이 저녁에 올라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안 피곤합니까? 교육자와 피교육자는 또 틀려요. 저도 뭐 교육받으러 가면 졸아요. 그래서 잠이 올 때는 그냥 주무세요. 그걸 이렇게 참으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제가 안타까워. 참 그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걸 수업을 들으려고 막 참고 하다 보면 오히려 수업을 망칠 수가 있으니까 피곤할 때는 대놓고 주무셔도 돼요. 대놓고 그래서 잠깐 탁 졸고 나면 또 반짝 눈이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고통을 잘 알고 있으니까 피곤하실 때는 눈치 보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편안하게 주무셨다가 다시 수업 들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페이지 35페이지 계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우리가 보험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배웠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보험금이 있느냐 살펴보면 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 보험금 산출식이 나와 있어요. 교재 한번 볼까요? 35페이지에 보면 다 착과 감소 보험금의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그 밑에 보면 박스가 하나 있죠. 박스가 하나 있는데 계산식이 나와 있어요. 계산식. 그 계산식을 살펴보면 착과 감소 보험금. 자, 착과 감소 보험금은 제가 줄여서 적을 거예요. 앞으로 요거를 이렇게 산출하는 식은 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가피자기 때문에 얘만 이래요. 그래서 착, 미, 자, 가, 보. 착미자가 보. 착한 미자가 보상을 받는다. 착한 미자가 보상을 받는다. 착미자가 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착과 감소 보험금 하면 그냥 착과 감소 보험금이라고 외우면 안 돼요. 아까 이 착과 감소 보험금을 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착과 감소 보험금은 보험 기간 내 보상하는 제로 평년 착과량보다 저가 후 착과량이 줄어들면 주는 보험금이 착과 감소 보험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착과 감소 보험금 하면은 문제 풀 때 실수합니다. 아시겠죠?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한 조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보험금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니까 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착과 감소량. 두 번째는 미보상 감수량. 세 번째는 자기부담 감수량. 네 번째는 가입 가격. 다섯 번째가 보장 수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각각의 구성 요소 중에서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실이 막 엉켜 있을 때 그 실을 풀어내기 위해서 처음 찾아내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실마리라고 부르잖아요. 이 첫 번째 이 착과 감소 보험금을 풀기 위한 첫 번째 실마리가 누구냐 하니까 착이에요. 착. 그 착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 착과 감소량입니다. 착과 감소량. 근데 우리가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은 과실의 무게에 대한 조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실의 무게는 정해져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가입할 때 정해진 과실의 무게는 품종과 무관하게 평균 과중이라는 것을 써요. 그 평균 과중이 보통은 제가 농촌기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표준 과중을 보니까 이 사과 같은 경우는 300g으로 되어 있더라고. 300. 사실 이 연구된 내용은 현재의 농업 기술을 못 따라가요. 실제로 300g이 훨씬 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에서 사용하는 무게는 300g으로 되어 있더라고. 자, 그러면 착과 감소량은 량이지만 무게 조사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과실의 무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중요한 것이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과실의 개수가 중요해요. 과실의 개수. 그래서 착과 감소량은 착과 감소 과실수에다가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해진 과실의 무게라고 해서 가입 과중. 가입 과중은 품종과 무관하게 평균적인 값을 사용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무게들을 보면 보통 250g에서 400g 사이의 값들이 주로 나와요. 이제 그 중에서 계산하기 쉬운 값으로 해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얘는 조건에서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종합과수는 과실의 무게를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종합과수는 좀 더 복잡하지요. 과수사종은 무게 조사를 안 하고 무슨 조사만 한다? 과실의 개수만을 조사한다. 착과 감소 과실수에다가 가입 과중을 곱해서 착과 감소량이라는 것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내야 될 거는 뭐를 알아내는 거예요? 착과 감소 과실수 얘를 찾아야 돼요. 얘가 찾아내야 돼요. 그럼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각각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적과 전에 종합위험으로 가입을 했다. 종합위험으로 가입을 했다.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종합위험으로 가입했다. 또는 5종 한정으로 가입을 했다. 보험에 가입할, 적과 전에 가입할 수 있는 거는 주계약이면 뭐예요? 종합위험이죠. 특약으로 가입을 했을 때는 5종 한정으로 가입한다 라고 했잖아요. 내가 가입한 방식이 종합위험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내려면 착과 감소 과실수가 내가 가입한 보장 방식에 따라 달라지네? 그러면 계약사항에서 찾아야 될 게 뭐를 찾아야 돼요? 가입한 것이 종합위험이냐 5종 한정 가입이냐 얘를 찾아야 돼. 그러면 계약 조건에 5종 한정 가입했다고 돼 있으면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종합위험일 때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은 평착에서 줄임말이에요. 평착. 수니까 얘는 평년 착과량이 아니고 뭐예요? 평년 착과수. 평년 착. 다른 품목은 얘 이름이 뭐로 바뀐다? 평년 수확량으로 바뀌어요. 무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얘는 평년 착과수라고 보면 돼요.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뭐로 가입을 해요? 평년 착과수로 가입을 하죠. 평년 착과량으로 가입을 하잖아요. 그죠? 얘가 기준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평년 착과수보다 평년 착과량보다 뭐가 줄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적과 후 착과량이 줄어야 돼. 그래서 평년 착과량에서 뭐를 빼면 적과 후 착과수, 적과 후 착과량을 빼면 줄어든 걸 알 수 있잖아요.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뭐로 가입한다고요? 평착으로 가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적착이 이만큼 줄었더라는 거예요. 평착을 개수했으니까 1000개로 가입을 했는데 현장에 가서 적과 이후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조사를 했더니 500개가 달려있더래요. 그죠? 그러면 착과가 줄어든 거는 몇 개예요? 500개. 너무 간단한 거야. 평년 착과수보다 적과 후 착과수가 줄어야 되는데 줄어든 거. 이 줄어든 과실수.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착과가 감소. 평년 착과수보다 줄었네. 착과 감소 과실수. 량으로 하면 착과 감소량.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왜 적과 후 착과수를 조사할까요? 왜 적과 후 착과수를 조사할까요?
이 적과후 착과수가 가지는 의미가 개념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요한 역할. 어떤 역할을 가지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는 지금밖에 없어요. 자, 여기가 이제 적과 종료 시점이에요. 적과 종료 시점. 그 다음에 여기가 2월 1일. 계약 24시예요. 이게 적과 전의 보험 기간이죠. 이 생육 기간, 적과 전의 생육 기간에 어떠한 영농 활동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보통은 이제 봄에 싹이 나오는 거. 식물에 눈이 나온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발아라고 합니다. 발아. 또는 출아라고 해요. 이 아가 눈아자인데 식물의 어린 싹을 눈이라고 합니다. 봄이 되면 싹이 나온다고. 싹이 나와서 이 눈이 보통은 보면은 이제 처음에 잎이 되는 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꽃이 되는 눈이 있어요. 잎눈, 꽃눈 이렇게 구분을 해요. 우선적으로 뭐가 나오느냐면 잎이 먼저 나와. 잎눈이 먼저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 사과를 재배하는 농업인도 이게 잎눈인지 꽃눈인지 대충 모양을 보면 아는데 정확하게 이게 잎눈인지 꽃눈인지는 몰라요. 일단은 눈이 나와. 눈이 나와서 꽃눈이 나와서 그치 이제 꽃이 펴요. 발화를 하고 나서 이제 꽃이 피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개화라고 부르겠죠. 개화. 꽃이 피는 거. 이제 꽃이 피고 나면은 이제 수정을 해요. 수정을 하면 잎이 다 떨어져.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정을 할 때 이 개화 시기에 전부 다 만약에 꿀벌이 안 돌아다니면 사과 열매 못 맺어요. 이 꽃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정이 되면 결국은 이제 과실이 맺히게 돼요. 결과가 돼요. 이때 맺히는 과실은 완전한 성숙한 과실이 아닌 어린 과실이라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니까 유과라고 불러요. 어린 과실. 자, 그러면 제가 짧게 적은 거예요. 이 과정을 쭉 나열하면 한 8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이 꽃이 피는 것도 보면은 여러 가지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적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론서에 나와 있는 것은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얻기 위해서 알맞은 양의 과실만을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거, 일명 열매 속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적으면 당해 연도에 올해 수확할 과실만을 남기고 전부 따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은 뭐 하는 거다고요? 따버리는 거를 적과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이 적자가 딸 적자거든요. 이게 열매 과자예요. 그러니까 적과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뭐 하는 거예요? 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발화를 해서 싹이 나오고 나면 눈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 눈을 따는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딸 적자에다가 꽃봉오리 레자를 써서 정뇌라고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꽃이 피게 되면 꽃봉오리가 생겨 꽃이 피면은 이 꽃을 따버리는 것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딸 적자에다가 꽃 화자를 써서 적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이 맺히게 되면 이 과실을 따버리는 거죠. 그걸 뭐라 부른다고? 적과라고 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뭔가를 따네? 그죠? 이거 왜 따느냐 하니까 우리의 목적은, 계약자의 목적은 올해 수확할 과실만을 남기고 다 없애야 돼요. 그럼 왜 이거를
한 번에 따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누어서 따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거는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나무에서 양분이 가서 주지에서 부주지로 가서 이 결과지에 과실이 맺혀야 되는데 이 과실을 키우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나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꽃봉오리가 여기에 수천 개가 이렇게 달리는데 그것들을 다 키우려고 하면 양분이 미리 다 소모가 돼버려. 에너지가 낭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정례 작업을 하고 또 꽃을 키우기 위해서도 또 양분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2차적으로 적화를 하고 세 번째는 적과라는 작업을 해요. 첫째는 이 나무가 효율적인 에너지를 보유하기 위해서 미리 다 따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따버리면 이미 양분 다 소모해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튼실한 과실을, 상품성 있는 과실을 못 키워요. 그래서 여러 차례 과정을 거쳐서 전부 다 정례 작업, 적화 작업, 적과 작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걸 한 번에 따려고 하면 요즘에 농촌에 가면 일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일손이 많이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선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싹이 1000개 정도 남으면 실제로 밀식 재배에서 사과가 실제로 내가 수확할 과실은 끽해야 15개에서 20개밖에 안 돼요. 밀식 재배 3년생, 4년생 이런 것들은. 그 나무 한 주에 달리는 과실이 15개에서 20개밖에 안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끝나고 나면 이제 과실이 되었죠. 그래서 올해 내가 수확할 과실이 딱 정해진 거야. 이때 딱 정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과실이 비대를 해요. 과실이 점점 커져요. 커지고 나서 수확 한 2주 전에는 뭐를 하느냐니까 이제 그 봉지를 씌워서 작업하는 데는 봉지를 벗겨요. 벗겨서 햇볕을 맞춰가지고 착색을 해요. 이 착색을 할 때 이파리가 과실을 덮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착색을 못 하겠죠? 그래서 잎 소지를 하는 거예요. 잎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하게 된다고? 수확을 해요. 자, 이 기본적인 생육 과정을 일단 이해를 했으면 이 적과의 의미는 올해 수확할 10개에서 20개만 남겨놓고 전부 따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보험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보험의 목적은 얘들이 적과가 끝나고 나서 이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우리 보험의 목적이고 이 과실이 피해를 입어야 보험금을 받는다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적과 작업이라는 적과 종료 이후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평년 착과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으니까 얘를 우리가 구할 때는 중괄호 열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중괄호 닫고 곱하기 cb예요. cd예요. cd. 이 식을 통해서 뭐를 구했어요? 평년 착과량을 구했잖아요. 자, 이때 a가 뭐였어요? 과거 평균 적과 후 착과량. 과거 몇 년 동안? 과거 5년 동안에 보험에 가입했던 해의 적과 후 착과량의 평균이죠. 단 21년 적과 후 착과량부터는 상한과 하한을 적용하되 상한의 경우에는 가입년들을 포함해서 3년 연속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상한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A가 적과 후 착과량의 평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뭐였어요? B는 표준 수확량이라고 했습니다. 표준 수확량. 표준 수확량의 용도는 표준 수확량이 뭐예요? 얘는 적과 평년 착과량은 우리 과수원의 평균적인 값이지만 표준 수확량은 우리 과수원의 값이 없을 때 대체해서 갖고 올 수 있는 지역별, 품종별, 수량별, 재배 방식별 해당 과수원에 예상되는 수확량이 표준 수확량이라고. 이 표준 수확량도
보험에 가입했던 해의 과거 평균의 표준 수확량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때 Y는 뭐였어요? 보험에 가입한 횟수. 그 다음에 C와 D는 보정 개수인데 C는 기준 표준 수확량. 사과의 기준 표준 수확량은 밀식, 반밀식, 일반에서 어디? 일반 재배. 이건 가입 당해 연도의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이 C가 되는 거고, D는 과거 5년 동안의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 되는 거라고. 이 식을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A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이 단순화시키는 거죠. A가 뭐예요? 과거 저가 후 착가량의 평균. B는 과거 표준 수확량의 평균. 그럼 여기서 가중되어지는 값을 보면 Y가 가입 횟수죠. 그죠? 이 A 값에는 가입한 해만큼을 가중해주고, B 값에는 표준 수확량은 1-5분의 Y니까 얘를 통분하면 1-Y의 5가 돼요. 그죠? 가입 횟수가 예를 들어서 4년이었다면 1-4를 빼면은 가입하지 않은 거는 몇 년이에요? 가입하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가입한 횟수가 5년이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입한 횟수가 5년이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5년이면은 제로가 되겠네. 그지? 제로가 될 거고, 가입한 거를 3년으로 했다. 3년으로 하면 미가입한 게 나오겠죠? 이거 계산을 해보면 1-5분의 Y니까 1은 5분의 5잖아요. 5년 중에서 마이너스 1이 아니고 5네. 5분의 5 마이너스 Y가 되겠네. 그죠? 5 마이너스 Y니까 Y가 몇 년이에요? 3년 했으니까 미가입한 거는 2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가입한 것만큼을 뭐 해주는 거예요? 가중해 주는 거라고. 표준 수확량의 용도는 가입하지 않은 만큼을 대표하는 거고, 얘는 가입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2-1 과목에서 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2-2에서는 얘를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합니다. 조건으로 이 값을 줘요. 그럼 이게 평년 착과량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과거 5년 동안의 이 과수원의 적과 후 착과량의 뭐다? 평균적인 값이에요. 평균적인 값. 그러니까 얘가 적과 후 착과량의 평균값이고, 얘는 올해 적과 후 착과량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5년 동안의 평균적인 착과량보다 올해 조사한 적과 후 착과량이 줄어들면 그게 착과가 감소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해가 되었다면 요거는 2-1 과목에서 배우시고, 착화 감소 보험금의 1차 요소가 착화 감소량인데, 착화 감소량은 착화 감소 과실수에서 정해진 무게를 곱하면 된다. 따라서 착화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보험에 가입한 유형이 종합위험이었다면 뭐에서 뭐를 빼라? 평착에서 적착을 빼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면 얘는 2-2에서는 얘를 구하시오 문제가 안 나와요. 얘를 구하는 거는 어디서 배운다고? 2-1에서 시험에서 요구하는 문제고, 2-2는 계약사항에서 얘는 정해져 있어요. 량으로 나오지 않고 수로 나옵니다. 평년 착과수 이렇게 조건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를 알아내는 거? 뭐를 알아내는 거? 적과 후 착과수를 알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자,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할 때 우선적으로 찾아야 되는 실마리가 바로 뭐다? 적착을 찾는 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문제의 조건에서 적착이 어디 있는가를 빨리 찾아야 돼. 통상적으로 적과 후 착과수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과 후 착과수를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적과 이후에 이 과수원에 달려있는 과실이 몇 개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알아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적과 후 착과수 조사 방법이 중요하겠죠. 적과 이후에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세야 돼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적과 후 착과수는 제가 적을게요.
적과후 착과수. 요것만 보면 돼요. 착과수니까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세는 거죠. 그죠?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 그럼 얘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세려면 뭐부터 조사하는 게 좋을까요? 이 과수원에 나무가 한 1000주 정도, 실제 결과주수가 1000주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1000주에 달려있는 과실을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셀까요? 자, 그럼 1번부터 해서 1000번까지 달려있는 과실을 이제 계수기라고 해서 카운트기라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 가면 협회에서 공짜로 줘요. 학원에서도 선물로 줍니다. 보통 1년에 한 10개 써요. 딸깍. 요걸 들고 나무에서 떨어진 걸 세는 게 아니고 나무에 달려있는 걸 세야 돼. 나무에 달려있는 거를 돌아가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야 된다고. 모가지가 아파요. 그거를 1000개의 나무를 다 센다고 하면 수당보다도 병원비가 많이 들 거예요. 그렇죠? 수당보다도 병원비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따라서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지. 그래서 인간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요. 어떻게 하면 편할까? 지금 이제 AI까지도 나오잖아.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다 셀 필요가 없는 거야. 표본조사라는 것을 전부 다 세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전수조사라고 하고 전부 셀 필요가 없는 거야. 한 반에 50명이 있어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한 학급에 학생이 50명, 그것도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가지고 학교 다녔거든요. 한 반에 50명 학급이 있어요. 책상이 50개 있어. 꽉 찼어. 그게 반 클래스가 15개, 20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학년의 인원수는 몇 명이 될까요? 그걸 다 세는 것보다는 한 반에 몇 명이 있는지를 세고 그 반 개수를 세면 그 인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표본조사예요. 그래서 이 과수원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전부 세는 거는 모가지가 아파서 못 센다. 표본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과실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나무에 달려있잖아요. 제가 한자를 잘 못 쓰는데 열매 과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적어요. 나무 목자 위에 밭전자가 있거든. 해석을 하면 밭에 있는 나무에 과실이 달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를 세야 된다고? 나무를 세야 된다고. 나무. 그럼 이 나무를 셀 때 지금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세야 되니까 이 나무에 과실이 없는 거는 빼야 되겠네요. 그죠? 과실의 개수를 일일이 다 세는 게 아니라 일단 이 과수원의 결과주수가 몇 주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적과후 착과수는 계산 방법이, 적과후 착과수의 계산 방법은 조사 대상이 되는 나무의 수, 조사 대상이 되는 나무의 수에서 조사 대상 주수라고 부릅니다. 조사 대상 주수. 여기에다가 곱하기 표본주 한 주당 평균적인 착과수를 세는 거예요. 표본주 한 주당 평균적인 착과수. 이걸 그냥 나중에 이제 줄이면 얘를 그냥 주당 착과수 이렇게 불러요. 자, 적과후 착과수의 계산식은 요렇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사 대상 주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조사 대상 주수는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하면 일단은 이 과수원에 나무가 몇 주가 있느냐. 그 나무가 당연히 과실이 맺힐 수 있는 나무여야 되겠죠. 이 나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실제로 과실이 맺힐 수 있는 나무 수라고 해서 실제 결과 주수라고 불러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실제 결과 주수. 해석을 하면 실제로 과실이 맺힐 수 있는 나무의 수. 얘를 우리가 이론서에서는 뭐라고 정의되어 있느냐니까 시험에 나온 거
무슨 날짜를 기준으로? 무슨 날짜를 기준으로? 가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가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과수원 내, 농지 내 심어져 있는, 식재되어 있는 모든 나무수. 이 실제 결과 주수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왔어요. 계산하는 문제로. 자,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실제 결과 주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가입일자 기준으로 과수원에 심어져 있는 어떤 나무? 모든 나무. 단. 중요한 거는 단. 지금 우리가 결과 주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죠? 결과가 되지 않는 나무는 실제 결과 주수가 될 수 없겠지요. 결과가 되지 않는 나무, 어린 나무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어릴 유, 나무 목, 유목이라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인수제한. 인수제한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니까 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사고로 인해서 죽은 나무는 실제 결과 주수가 아니에요. 실제 결과 주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죽은 나무는 실제 결과 주수가 아니고 뭐라 부른다고? 인수제한이라고 불러요. 자, 실제 결과 주수의 뜻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실제 결과 주수를 조사를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를 조사를 하느냐면 두 번째는 고사나무의 수를 세요. 고사나무의 수. 고사나무. 자, 고사나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뜻을 몰라서 시험에서 아주 잘 틀려요. 고사나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사니까 뭐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근데 죽은 나무는 죽은 나무인데 얘는 이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실제 결과 주수 중 이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 표현이.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보상하는 손해로, 보상하는 재해로 죽은 나무의 수를 우리가 고사나무수라고 불러요. 줄여서 고사주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봄동상해가 와가지고 나무가 고사가 된 게 10주가 있더래요. 10주. 이 10주는 죽었지요. 죽었잖아요. 고사나무는 고사나무지만 얘를 고사나무로 하지 않아요. 왜? 일단 첫째적으로 실제 결과 주수에 있는 놈이 아니에요. 실제 결과 주수는 가입일자 기준으로 식재되어 있는 나무라고 했잖아. 가입일자 이전에 죽은 나무니까 얘는 뭐라 부르냐니까 인수제한 나무예요. 인수제한 나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란 뜻이에요. 얘를 고사주수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사나무의 첫 번째 조건이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어떤 재해로? 보상하는 재해로 죽은 나무여야 돼요. 그럼 이때 보상하는 재해라고 하면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다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5종 한정으로 가입을 했다고 하면 태우, 지, 집, 화로 인해서 죽은 나무. 그죠? 자, 지금 이게 과실에 대한 겁니다. 과실에 대한 거. 나무는 또 틀려요. 자, 그러면 고사나무 수를 제외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니까 지금 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사 대상 주수죠. 지금 무슨 조사를 하는 거예요? 착과수 조사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 이름은 착과수 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의 수예요. 착과수니까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고사된 나무에는 과실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얘들은 셀 필요가 없는 거니까 조사 대상에 제외돼야 되겠죠. 조사 대상에 제외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된 나무는 빼고 조사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수학 불능 나무수. 수학 불능 주수. 자, 수학 불능도 똑같이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주지라고 하면 주가지 또는 꽃 혹은 꽃눈 등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 절단되었거나, 약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의 2분의 1이에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 절단 또는 침수되어 보험기간 내 수확이 불가능하나 나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나무는 살아있어. 향후 내년에는 수확이 가능한 나무의 수, 이거를 수학 불능주수라고 해요. 이게 이제 보험약관에 나와 있는 수학 불능주수에 대한 정의예요.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주지 또는 꽃눈 등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 절단, 침수되어 보험기간 내는 수확을 할 수가 없지만 나무는 살아있어 향후 내년에는 수확이 가능한 나무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수학 불능주수. 얘를 간단하게 하면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수. 통상 고사와 수학 불능은 100% 피해로 봐요. 그럼 이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은 전부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수학 불능도 나무에 과실이 있다 없다? 없으므로 조사 대상 주수에서 제외돼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와 수학 불능은 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느냐니까 미보상 주수예요. 미보상 주수는 이제 잘 알겠네요.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을 사람 미치고 환장하게 만듭니다. 뭐가 미보상인지를. 자, 그럼 얘들 우리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얘도 어떤 나무들 중에서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얘는 보상하는 재해였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예요?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죽었거나 고사되었거나 수확이 불능인 나무의 수를 미보상주수라고 해요. 그럼 미보상주수는 좀 더 쉽게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면 미보상 고사주수고 미보상 수확불능주수예요. 이 나무에도 역시 과실이 있다 없다? 이 나무에도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100% 피해예요. 다만 보상하는 제2의 원인이니까 보상해요, 보상하지 않아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듭니다. 예를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어요. 냉해 피해로 열주가 고사되었습니다.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고 냉해 피해로 나무 열주가 고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고사주수예요? 수확불능주수예요? 미보상주수예요?
자, 종합위험이죠. 냉해는 보상하는 죄예요? 보상하지 않는 죄예요? 보상하는 죄로 열주가 고사되었으므로 얘는 고사주수죠. 맞나요? 근데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으나 멧돼지 피해로 열주가 절단되었습니다. 2분의 1 이상 절단되었어요. 나무는 죽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멧돼지면 종합위험이면 보상해요, 보상 안 해요? 보상하는 죄로 열주가 절단되었대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 절단이 되었대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수학 불능주수.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고 병해충으로 열주가 고사되었어요. 적과전입니다. 적과전. 종합위험으로 가입을, 전부 다 적과전이에요. 적과전에 병해충으로 열주가 고사되었어요. 자, 고사나무예요? 미보상주수예요? 자, 병해충은 보상하는 죄가 아니죠? 그죠? 맞나요? 자, 이거는 쉬워. 그 다음에 이제 5종 한정에 가입을 하고 적과전 상황입니다. 5종 한정으로 가입을 하고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열주가 고사가 되었는데 냉해로 인해서 열주가 고사되었어요. 고사주수인가요? 미보상주수인가요? 미보상이죠. 5종 한정에서는 태, 우, 지, 집, 화 5가지 재해로만 보상을 하니까 냉해는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지요. 멧돼지 피해 역시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지요. 병충해 피해 역시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지요. 그죠? 보상하는 재해가 아닌 걸로 인해서 죽은 나무니까 얘는 뭐다? 미보상주수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이 적과 전이 아니고 이제 적과 후로 갑니다. 적과 후로 가요. 적과 후에 멧돼지 피해로 열주가 고사되었습니다. 보험 가입은 종합위험으로 가입을 했어요. 고사예요? 미보상이에요? 자, 적과 후는 우리가 아까 배운 게 적과 종료 후 특정위험 7종 한정 과실손해보장이잖아요. 그럼 7종에 들어가요? 미보상입니다. 이해됐어요? 적과 종료 이후에 병충해로 열주가 고사되었어요. 고사주수예요? 미보상주수예요? 미보상이죠. 됐나요? 자, 지금 이제 과실이에요. 과실. 근데 나무는 적과 전에 나무입니다. 나무. 과실이 아니고 나무는 적과 전에 열주가 멧돼지 피해로 열주가 고사되었어요. 고사예요? 미보상이에요? 나무는 보험 전 기간 종합위험이에요. 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0일까지 얘는 보험 전 기간 뭐다? 종합위험입니다. 따라서 얘는 고사다, 미보상이다? 고사예요. 적과 후에 나무 열주가 멧돼지 피해로 고사되었어요. 자, 나무는 적과 이후에도 종합위험이죠. 따라서 이 열주는 전부 다 뭐다? 고사예요. 근데 적과 후에 나무 열주가 병충해로 고사되었어요. 보상이 고사예요? 미보상이에요? 나무는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충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지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거는 뭐예요? 미보상이에요. 자, 그래서 고사냐 미보상이냐, 수학불능이냐 미보상이냐, 얘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적과 전이냐 적과 후냐,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한 것이 종합위험이냐 5종 한정이냐 7종 한정이냐, 이거를 명확히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보험기간 내 사고냐 아니냐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과실이냐 나무냐에 따라서 이게 고사가 될 수도 있고 미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 안 하면 여러분들 다 틀려요. 명확하게 구분 안 하면. 자,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란 적과 후 착과수의 조사 대상이 되는 나무들입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몇 개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과실이 없는 거, 과실이 없는 거, 과실이 없는 것들은 실제 결과 주수에서 제외하고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 수, 미를 빼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뭐를 뺀다고요? 고, 수, 미를 뺀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조사 대상 주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조사 대상 주수의 산출식 기억하세요? 어디에서 어디를 뺀다고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뭐를 뺀다? 고, 수, 미를 뺀다. 왜 빼요? 이 나무들에는 착과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식을 외우면 안 돼요. 왜 실제 결과 주수에서 이것들을 빼고 얘들로 하는가? 조사 대상 주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몇 페이지를 보시는지 하면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풀고 잠깐 쉴게요. 야, 이거 쉬고 풀까요? 풀고 쉴까요? 쉬고 풀까요? 그럼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